베란다로 아침 햇살이 부드럽게 들어오는 날이면 작은 화분 하나에 방울토마토를 심어두면 얼마나 좋을까 하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손바닥만 한 공간이어도 붉게 익은 열매가 달리면 집안의 공기까지 조금 환해지는 것 같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막상 시작해보면 마음처럼 쉽지만은 않습니다. 처음에는 잎이 잘 올라오는 것 같아 안심하게 되고 줄기가 자라는 모습을 보며 이번에는 잘 될 것 같다고 기대하게 됩니다. 하지만 시간이 조금 지나도 열매가 시원하게 맺히지 않거나 잎만 무성해지고 줄기만 길어지면 그때부터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일산에 사는 70살 김영수 씨도 그랬습니다. 봄이 오자마자 설레는 마음으로 방울토마토 모종을 하나 들여왔고 매일 아침 베란다에 나가 물을 주며 정성껏 돌봤습니다. 잎은 점점 늘어나고 키도 금방 커졌기에 김영수 씨는 올해 여름에는 분명히 맛있는 토마토를 실컷 따 먹을 수 있겠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막상 시간이 지나자 기대와는 다른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꽃은 피는데 열매는 적었고 겉으로는 무성해 보여도 어딘가 힘이 분산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제야 김영수 씨는 방울토마토가 손이 많이 가는 작물이라서 어려운 것이 아니라 몇 가지 중요한 리듬을 모르고 시작하면 누구나 쉽게 헷갈릴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특별한 사람만의 실패가 아닙니다. 오히려 처음 키우는 많은 분들이 한 번쯤 겪는 아주 흔한 과정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어렵고 복잡한 설명보다 처음 시작하는 분이 꼭 알아야 할 흐름만 차분히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모종을 어떻게 고르면 좋은지, 왜 처음 선택이 중요해지는지 바로 그 지점부터 하나씩 짚어가면 올해의 방울토마토는 분명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렇게 처음의 기대가 조금 흔들리고 나면 많은 분들은 물 주는 횟수나 햇빛의 양부터 떠올리게 됩니다.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그보다 더 앞에서 이미 결과의 방향을 결정해버리는 순간이 있습니다. 바로 모종을 고르는 때입니다. 김영수 씨도 처음에는 키가 크고 잎이 많아 보이는 모종이 더 좋아 보였습니다. 얼핏 보면 이미 잘 자라고 있는 듯하고 당장이라도 열매를 많이 맺을 것 같은 인상을 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방울토마토는 겉으로 커 보이는 것보다 중심이 단단한 모종이 훨씬 믿음직합니다. 줄기가 지나치게 가늘고 길게 뻗은 모종은 처음에는 눈에 잘 띄어도 집으로 가져와 환경이 바뀌면 금세 힘이 빠지기 쉽습니다. 반대로 줄기가 굵고 짧게 힘있게 서 있으며 잎의 색이 고르고 진하미드 마디 사이가 너무 벌어지지 않은 모종은 새로운 자리에서도 비교적 안정적으로 적응합니다. 수원에 사는 69살 박정희 씨도 예전에는 가장 커 보이는 모종을 골라야 손해를 보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몇 번 키워본 뒤에는 오히려 크기를 덜 자랑하더라도 균형이 좋은 모종이 끝까지 실망을 덜 준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작은 꽃봉오리가 막 보이기 시작하는 모종이라면 더욱 좋습니다. 그것은 식물이 이제 본격적으로 다음 단계로 넘어갈 준비를 하고 있다는 조용한 신호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모종을 고른다는 것은 단지 오늘 보기 좋은 것을 고르는 일이 아니라 앞으로 몇 달 동안 함께 갈 힘의 바탕을 고르는 일과 같습니다. 시작이 조용히 단단해야 뒤의 과정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좋은 모종을 골랐다면 그 다음에는 이 모종이 뿌리를 편안하게 내릴 수 있는 자리, 곧 화분과 흙, 햇빛이 맞는 위치를 어떻게 마련하느냐가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다음 과제가 됩니다. 좋은 모종을 고르는 데까지 마음을 잘 썼다면 이제 그 모종이 어디에서 살아갈지를 정하는 일이 남습니다. 많은 분들이 방울토마토를 키울 때 씨앗이나 물보다 먼저 부딪히는 현실적인 문제는 넓은 마당이 없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그래서 오히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공간이 크냐 작으냐보다 그 작은 공간을 얼마나 알맞게 마련하느냐입니다. 대전에 사는 72살 이순자 씨도 처음에는 베란다에서 가장 눈에 잘 띄고 보기 좋은 자리를 골라 화분을 두었습니다. 집안에서 바라보면 푸른 잎이 보여 기분이 좋았고 아침에도 환해 보여서 식물이 자라기에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줄기는 어딘가 가늘었고 전체적인 기운도 기대만큼 단단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비로소 이순자 씨는 밝아 보이는 자리와
햇빛이 오래 머무는 자리가 꼭 같은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방울토마토는 단순히 환한 곳보다 실제 햇빛을 오래 받는 자리를 더 좋아합니다. 특히 한국의 아파트 베란다는 방향에 따라 햇빛의 길이가 크게 달라지고 층이 높으면 바람도 예상보다 세게 들어옵니다. 그래서 화분은 보기 좋은 곳보다 햇빛이 충분히 들고 물이 잘 빠지며 바람을 너무 거칠게 맞지 않는 자리에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화분의 깊이도 가볍게 넘길 일이 아닙니다. 뿌리가 아래로 편하게 내려갈 수 있어야 줄기와 열매도 안정적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너무 얕은 화분은 처음에는 괜찮아 보여도 날이 더워지면 흙이 빨리 마르고 뿌리도 쉽게 지칩니다. 흙은 처음부터 채소용 배양토처럼 기본 성질이 안정된 것을 쓰는 편이 훨씬 수월합니다. 처음 시작하는 분일수록 흙에서부터 변수를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결국 좋은 모종은 좋은 자리와 만나야 제 힘을 냅니다. 사람도 환경이 바뀌면 낯설고 예민해지듯 식물도 자기에게 맞는 자리에서 비로소 편안하게 뿌리를 내립니다. 그렇게 햇빛과 바람과 흙의 균형을 갖춘 자리를 마련하고 나면 이제는 그 모종을 새 화분에 어떻게 옮겨 심어야 처음의 기운을 잃지 않을지 한 단계 더 조심스럽고 중요한 손길이 이어지게 됩니다. 모종을 위한 자리를 제대로 마련했다면 이제는 그 준비가 실제 손길로 이어져야 합니다. 이때 많은 분들이 가장 가볍게 생각하는 순간이 바로 옮겨 심는 순간인데 사실 방울토마토는 이 첫 이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뒤의 기세가 꽤 달라집니다. 광주에 사는 71살 최민호 씨도 처음에는 모종을 사오면 화분에 넣고 흙만 덮으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몇 번 해보고 나서야 식물이 새로운 자리에 적응하는 첫날이 얼마나 중요한지 몸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우선 옮겨 심기 2시간쯤 전에 모종에 물을 충분히 주어 뿌리가 마르지 않게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 포트에서 꺼낼 때 흙이 너무 쉽게 부서지지 않고 뿌리도 덜 놀랍니다. 꺼낼 때는 줄기를 잡아당기기보다 손바닥으로 모종을 받치고 포트 옆을 살짝 눌러 조심스럽게 빼내야 합니다. 이 작은 차이가 뿌리를 지키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화분에 파는 구멍은 너무 얕아도 안 되고 너무 깊어도 좋지 않습니다. 원래 포트에 담겨있던 흙의 높이와 비슷하게 맞추어 심어야 뿌리가 편안하게 자리를 잡습니다. 심은 뒤에는 흙을 손으로 살짝 눌러주어 뿌리 주변에 빈틈이 생기지 않게 하고 마지막으로 물을 충분히 주어 새 흙과 뿌리가 자연스럽게 맞닿도록 해야 합니다. 여기서 끝난 것 같지만 바로 이어서 중요한 일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방울토마토는 처음에는 연약해 보여도 자라기 시작하면 생각보다 빠르게 위로 뻗어 올라갑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지지대를 함께 세워주는 편이 훨씬 안정적입니다. 최민호 씨는 예전에 지지대는 나중에 세워도 괜찮겠지 하고 미뤘다가 바람이 센 날 화분의 식물이 한쪽으로 기울어 크게 놀란 적이 있습니다. 그 뒤로는 모종을 심는 날 바로 지지대를 세웁니다. 지지대는 줄기에서 조금 떨어진 자리에 깊숙이 꽂아 흔들리지 않게 하고 끈으로 묶을 때는 너무 단단하게 죄지 말고 약간의 여유를 두어야 합니다. 식물을 잡아매는 것이 아니라 넘어지지 않게 살짝 기대게 해주는 마음으로 묶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옮겨 심기와 지지대 세우기까지 차분히 끝내면 모종은 비로소 이곳이 자기 자리라고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겉으로는 더 잘 자라는 것처럼 보여도 속으로는 힘이 분산되지 않게 도와주어야 하는 시기가 오는데 바로 많은 초보가 망설이게 되는 곁순 정리의 단계가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지지대를 세우고 줄기가 자리를 잡기 시작하면 겉으로 보기에는 이제 큰 걱정이 끝난 것처럼 느껴집니다. 잎은 점점 많아지고 줄기도 눈에 띄게 자라기 때문에 처음 키우는 분일수록 이 시기에 가장 마음이 놓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때가 방울토마토를 기르면서 가장 조심해야 할 갈림길이 되기도 합니다. 인천에 사는 68살 한지훈 씨도 처음에는 잎이 늘고 가지가 많아질수록 잘 되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보기에도 풍성했고 화분 하나가 금세 제법 그럴듯한 모습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식물은 점점 복잡해졌고 안쪽은 답답해 보였으며 기대했던 열매는
생각만큼 시원하게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때 한지훈 씨가 뒤늦게 알게 된 것이 바로 겨순입니다. 방울토마토는 줄기와 잎이 만나는 자리마다 새로운 싹이 올라오는데 이것을 그대로 두면 식물은 계속 넓어지고 무성해지지만 정작 열매를 맺는 데 써야 할 힘이 여러 곳으로 흩어지게 됩니다. 처음에는 작은 싹 하나쯤 괜찮아 보이고 잘라내기에는 아깝다는 마음도 듭니다. 애써 자라는 것을 왜 떼어내야 하나 싶은 생각도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방울토마토를 오래 길러본 사람들은 이 과정을 식물을 약하게 만드는 일이 아니라 오히려 힘을 모아주는 일이라고 말합니다. 겨순이 아직 어릴 때 손가락으로 살짝 집어 정리해주면 상처도 적고 식물도 덜 부담스러워합니다. 반대로 그대로 두었다가 너무 커지면 나중에는 잘라내는 쪽도 망설여지고 식물도 그만큼 더 힘을 빼앗기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무조건 많이 없애는 것이 아니라 식물이 어디에 힘을 써야 하는지 길을 잡아주는 마음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한지훈 씨는 그 뒤로 화분 앞에 설 때마다 먼저 잎의 수를 보지 않고 줄기 사이사이에 올라온 작은 겨순부터 살펴보게 되었다고 합니다. 많이 키우는 것이 늘 좋은 결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그 조용한 관찰 속에서 배운 것입니다. 사람의 삶도 때로는 이것저것 붙잡기보다 정말 중요한 곳에 마음과 힘을 모을 때 더 단단해지듯 방울토마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겨순을 정리해주고 나면 식물은 조금 더 단정한 모습으로 숨을 고르게 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얼마나 자주 물을 주고 언제 비료를 더해야 하는지 초보가 가장 마음으로 흔들리기 쉬운 돌봄의 리듬을 배워가게 됩니다. 겨순을 정리하고 나면 식물의 모습은 한결 단정해지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제부터는 마음 놓고 물만 자주 주면 된다고 생각하면 또 다른 실수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이때부터가 초보에게는 더 어렵습니다. 눈으로 보기에 식물이 살아 움직이는 듯 자라고 있으니 잘해주고 싶은 마음도 함께 커지기 때문입니다. 부산에 사는 73살 윤미경 씨도 처음 방울토마토를 기를 때는 아침마다 흙을 들여다보며 혹시라도 마를까 걱정했습니다. 잎이 조금만 축 처져 보여도 얼른 물을 주었고 잘 자라기를 바라는 마음에 영양도 더 보태주면 좋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윤미경 씨는 정성이 많다고 해서 늘 결과가 좋아지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방울토마토는 계속 젖어 있는 흙보다 흙이 어느 정도 마른 뒤에 물을 충분히 받는 흐름을 더 좋아합니다. 흙 표면이 아직 촉촉한데도 또 물을 주면 뿌리는 아래로 힘차게 내려가려 하지 않고 열매의 맛도 맑고 또렷하게 깊어지기보다 어딘가 흐릿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자주 주는 것이 아니라 줄 때 제대로 주는 것입니다. 물은 잎과 줄기 위에 흙 뿌리기보다 뿌리 가까운 흙으로 천천히 스며들게 주는 편이 좋습니다. 그래야 식물이 필요한 곳에서 차분히 받아들이고 괜한 습기가 오래 남아 답답해지는 일도 줄일 수 있습니다. 비료도 마찬가지입니다. 잘 자라는 모습이 반가워서 더 보태고 싶어질 때가 있지만 그 마음을 조금만 늦추는 것이 오히려 식물에는 도움이 됩니다. 방울토마토는 열매가 자라기 시작할 무렵에 맞추어 힘을 보태주는 편이 자연스럽고 너무 이르거나 너무 잦으면 줄기와 잎만 지나치게 왕성해질 수 있습니다. 겉으로 보면 푸르고 힘이 넘쳐 보이지만 정작 기다리던 열매는 더디게 이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윤미경 씨도 처음에는 잎이 무성하면 잘 되고 있는 줄 알았지만 나중에는 잎의 크기보다 식물의 균형을 먼저 보게 되었다고 합니다. 돌봄이란 무엇이든 많이 주는 일이 아니라 필요한 때를 기다려 알맞게 건네는 일이라는 것을 화분 하나 앞에서 배운 셈입니다. 이렇게 물과 비료의 리듬이 자리를 잡으면 방울토마토는 비로소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자기 속도대로 열매를 준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식물의 키를 어디에서 멈추게 할지, 오래된 잎을 어떻게 정리할지, 마지막 결실을 더 단정하고 기쁘게 맞이하기 위한 손질이 자연스럽게 이어지게 됩니다. 물과 비료의 흐름까지 차분하게 맞추고 나면 이제 방울토마토는 단순히 자라는 단계를 지나 결실에 더 가까운 모습으로 들어서게 됩니다. 바로 이 시점에서 필요한 것이 끝까지 키만 올리게 두는 것이 아니라 식물이 지금 가진 힘을 어디에 모아야 할지
정리해주는 일입니다. 서울에 사는 72살 강호석 씨는 처음에는 줄기가 계속 위로 자라는 모습이 반가워서 더 높이 오를수록 더 많은 열매가 열릴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높이만 계속 늘어나는 것이 늘 좋은 일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는 식물이 더 위로만 가려 하지 않도록 윗부분을 정리해주는 편이 오히려 열매를 더 알차게 만드는데 도움이 됩니다. 줄기가 지지대 높이쯤 이르렀을 때 윗부분을 멈추게 해주면 식물은 더 멀리 뻗어가는데 힘을 쓰기보다 이미 달린 열매를 익히는데 마음을 모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아래쪽에서 이미 수확을 마친 자리, 밑에 오래된 잎들도 그대로 두지 않고 차례로 정리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처음에는 잎이 많을수록 든든해 보여서 떼어내기가 망설여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래된 잎이 아래에 계속 남아 있으면 바람길이 막히고 식물도 이미 역할을 마친 부분에 힘을 오래 붙들고 있게 됩니다. 그래서 다 익은 열매를 따낸 뒤 그 아래쪽 잎을 조금씩 비워주면 위쪽의 새로운 잎과 열매 쪽으로 숨이 더 잘 통하고 전체 모습도 한결 가벼워집니다. 이렇게 식물의 몸을 너무 무겁지 않게 정리해 두면 기다리던 수확의 순간도 더 분명해집니다. 강호석 씨는 어느 여름 아침 늘 보던 초록빛 사이에 어제보다 확실히 붉어진 열매를 발견했을 때의 기분을 아직도 또렷하게 기억한다고 말합니다. 그 순간은 단지 토마토 몇 알이 익었다는 뜻이 아니었습니다. 매일 조금씩 살피고 물의 때를 기다리고 아까운 곁순을 정리하고 서두르지 않고 버텨온 시간이 눈앞에 조용히 답을 내놓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방울토마토의 기쁨은 따는 순간에만 있지 않습니다. 처음 꽃이 열리고 작은 열매가 맺히고 어느 날 문득 색이 바뀌는 과정을 지켜보는 동안 베란다의 작은 화분 하나가 집안의 계절을 데려오는 데 있습니다. 손으로 살짝 비틀어 빨갛게 익은 열매를 따서 접시에 담아두면 시장에서 사온 것과는 다른 기분이 생깁니다. 크기가 조금 작아도 모양이 조금 다 달라도 그 안에는 기다린 시간이 함께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수확의 기쁨까지 지나오고 나면 방울토마토를 키운다는 일이 단지 열매를 얻는 기술이 아니라 하루의 마음을 다정하게 붙들어주는 습관이었다는 사실을 자연스럽게 알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그 지점에서 처음 망설이던 사람도 다음 계절에 다시 한번 작은 화분을 준비해보고 싶어지는 마음으로 조용히 이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처음에 설렘에서 시작해 모종을 고르고 햇빛이 머무는 자리를 살피고 조심스럽게 옮겨 심고 곁순을 정리하고 물과 비료의 리듬을 익히고 마침내 붉게 물든 열매를 손에 올리기까지 따라오고 나면 방울토마토를 키운다는 일이 생각보다 훨씬 깊은 기쁨을 준다는 것을 자연스럽게 알게 됩니다. 처음에는 그저 베란다 한쪽이 조금 더 생기 있어 보였으면 하는 마음이었을지 모릅니다. 혹은 직접 기른 작은 열매를 한 번쯤 맛보고 싶다는 가벼운 기대였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막상 끝까지 가보고 나면 남는 것은 토마토 몇 알의 수확만이 아닙니다. 아침에 커튼을 열자마자 화분부터 바라보게 되는 습관, 어제보다 잎이 조금 더 단단해졌는지 살펴보는 눈길, 아직은 초록빛인 열매가 언제쯤 붉어질지 기다리는 마음, 그런 작고 조용한 시간이 하루를 조금 다르게 바꾸어 줍니다. 그래서 방울토마토를 잘 키운다는 것은 특별한 재주를 가진 사람만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모든 것을 완벽하게 아는 사람도 드뭅니다. 다만 너무 서두르지 않고 식물이 보내는 신호를 조금씩 알아가며 필요한 것을 필요한 때에 건네는 마음이 있으면 됩니다. 좋은 모종을 고르는 일도 그랬고 햇빛이 닿는 자리를 고르는 일도 그랬고 아까워 보이는 곁순을 덜어내는 일도 결국은 더 좋은 결실을 위한 선택이었습니다. 삶도 비슷해서 늘 많이 붙잡는다고 좋은 것이 아니고 때로는 덜어내고 기다릴 줄 알 때 더 깊은 만족이 찾아오곤 합니다. 그래서 이 작은 화분 하나는 단순한 취미를 넘어 하루를 돌보는 마음의 모양과도 닮아 있습니다. 혹시 아직 시작하지 못하고 망설이고 계신다면 너무 큰 계획부터 세우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넓은 마당이 없어도 괜찮고 처음부터 여러 화분을 준비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햇빛이 드는 작은 자리 하나와 오늘보다 내일 조금 더 알게 되겠다는 마음이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이미 한 번 실패를 겪어보신 분이라면 그 경험 때문에 주저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오히려 한 번 흔들려 본 사람일수록 다음에는 무엇을 달리봐야 하는지 더 빨리 알아차리게 됩니다. 방울토마토는 그런 조용한 배움을 참 솔직하게 보여주는 식물입니다. 잘못 돌보면 금세 티가 나고 리듬이 맞으면 기대 이상으로 따뜻한 보답을 건네줍니다. 그래서 이번 계절에는 결과만 서둘러 바라보기보다 화분 하나와 함께 지나가는 시간을 한번 즐겨보셨으면 합니다. 언젠가 아침 햇살 속에서 손끝으로 붉은 열매를 살며시 따올리는 순간 아마 많은 분들이 같은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 작은 시작이 생각보다 참 좋았구나 하고 말입니다.